일단 광야라는 이육사 시인의 작품 먼저 볼 건데 들어와. 교재 챙기고. 이육사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작품 활동을 했던 시인이지.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작품 역시도 당시에 우리 민족의 순환기에 쓰였던 작품으로 어떤 독립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 시의 제목이 광야잖아. 제목에 어떤 공간이 나오면 이 공간이 의미하는 게 뭘까, 상징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이 작품에서 광야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펼쳐지는 공간으로서 그려집니다. 이육사 시인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시인이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것은 역시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광야라는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까마득한 나래라고 했어. 이 나래 꺽쇠 한번 표시해 주시고, 이 작품의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 연이 이제 구분됨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특징이 있지. 일단 그래서 1연부터 3연까지는 과거의 시간을 이야기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까마득한 날이라는 것도 과거의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라고 했어. 이게 바로 천지 개벽 말하는 거지. 그 과거의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제 개벽이 시작이 되고, 근데 그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지. 개벽이라는 건 세상이 처음 시작된 날이잖아. 그치? 세상이 시작된 날. 근데 그것을 하늘이 처음 열렸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표현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제 다구는 소리가 들렸으랴라고 했지. 들렸으랴 지금 물음의 표현으로 서리법을 활용하고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닭 우는 소리라는 건 세상이 열리던 당시에 생명이 탄생했잖아. 그 생명을 상징하는 시어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 역시 대유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1연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천지 개벽, 하늘이 처음 열리고 생명이 탄생한 그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태초의 광야를 이야기한다. 다음 2연에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다는 건 이제 사랑한다는 뜻이지. 연모해서 휘달릴 때도 라고 했어. 근데 산맥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것이 바다를 연모하고 휘달린다 라고 하는 건 화류법 혹은 의인법이 활용이 된 거고, 산맥이 바다를 연모하고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은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어디일까? 이 작품의 제목이 되는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 되겠지. 근데 그 광야를 산맥도 이제 범하진 못했어.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신성성을 가진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또 이육사 시인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 민족의 역사가 펼쳐진 공간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것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곳 역시도 우리 민족,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여기까지가 2연으로 광야의 신성성을 이야기한다.
또 사면에서 끊임없는 광음을, 광음이 옆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 그러니까 어두움과 어떤 밝음을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시간과 세월을 의미를 한대. 그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고 했어. 근데 사실 피고 지는 건 계절이 아니라 뭐야? 계절이 아니라 꽃이지. 근데 그것을 계절이라는 시어를 활용해서 대신 설명을 하고 있지. 이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는 건 역시 세월이 흘렀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러한 세월이 흘렀다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을 계절이 피고 졌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심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구체적인 형상 혹은 심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표현도 선택지에서 많이 활용이 되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것이 바로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고 하는 연에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했어. 이 강물 역시 우리 민족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서 겪었던 어떤 역사의 태동, 그 시작점을 의미를 하고, 또 그 강물이 길을 연 것 자체도 우리 민족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사면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 나타나는 1형부터 3형까지가 모두 지금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과거에 어떤 이야기?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어떤 원시성 혹은 유구성. 유구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유구하다. 그러니까 세월이 굉장히 오래 지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 처음 개벽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생명이 탄생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이 광야라는 공간에 이 산맥들이 범하지 못하는 그런 신성성을 이야기하고, 또 부지런한 계절이 계속 피어서 질 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다. 그 과거의 원시성과 유구성에 대해서 1년에서부터 3년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4연 넘어가서는 지금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연이 시작이 되지. 여기서는 현재를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눈이 나린다라고 했어. 눈이 나린다라는 건 특히 민족의 순환기를 이야기하는 시에서는 보통 어떤 상징 시어로 활용되지? 그 민족의 고난, 시련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부정적인 시어로서 지금 현재는 눈이 나리고 있는 상태야. 또 역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 어둡고 암담한 이 현실을 의미하는 거겠지. 근데 지금은 지금 그런 상태야. 눈이 나리는 상태. 그런데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대. 매화는 눈과 굉장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시어지. 그치? 매화는 추워도 꽃을 피우는 그런 존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조와 어떤 절개, 부정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떤 희망을 꺾지 않는 그런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겠지. 그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라고 했어.
이건 뭘까? 역시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어떤 현실의 극복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다짐하는 내용이 되겠지. 결실을 위한 이 자기 희생의 의지가 되겠지. 역시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것도 현실의 극복 의지. 그러한 의지를 명령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뿌려라 라고 했으니까 자연에서는 역시 암담한 현실, 이것이 어떤 시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눈이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음 5연에서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고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라고 했어. 초인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신이한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겠지. 여기서는 지금 화자가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는데 그곳에 초인이 나타나 이 현실을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했지. 광야 역시 이 민족의 삶의 터전인 공간에서 목 놓아 어떤 노래를 부른다 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떤 희망적인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에 1연에서부터 3연까지는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 그 다음 4연에서는 현재, 암담한 현실과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고, 마지막 5연에 가서는 미래에 초인이 와서 우리 암담한 현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5연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 확신 이 나타나 있겠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다음 페이지 같이 정리해 봅시다. 강화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1년에서는 1년부터 3년까지는 다시 과거의 이야기 한다 했고, 과거, 4연에서는 현재, 5연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어.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2연, 거기서는 산맥들이 휘날린다. 여기서는 의인법과 화류법이 활용됐다고 했고, 또 산맥들이 휘달림에도 불구하고 이 산맥은 광야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의 신성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지. 3년에서는 끊임없는 광음, 그래서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라는 것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고요. 4연에 이제 지금으로 와서 현재로 와가지고 광야의 상태에는 눈이 내리지. 또
윤과 대조되는 시여 매와 향기가 아득하다고 했어. 우리의 현실이 어떤 고난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어떤 매화라고 하는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 시어를 활용하면서 현실의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나타났고, 마지막 5연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뒤에 누가 나타나? 초인이 백마를 타고 나타난다라고 했었지. 이 시에 담긴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파악을 해보자. 이육사 시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국군이 기울던 1904년에 태어나서 해방의 한 해 전 일제 북경 감옥에서 사망을 했다. 어려서는 유학자 조부 아래에서 공부를 했고 항일운동가로서 활동을 했대. 그는 만 23세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물 사건과 관련되어서 옥살이를 하였는데 당시의 수임번호가 264번이라서 이 시인의 이름도 이육사, 호도 육사로 짓게 되는 거지. 이 당시의 시인은 일생 동안 독립의 투쟁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지. 또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까지 했었고, 이러한 이육사 시인의 삶을 참고해서 광야와 지금 눈 나리고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을 해보자. 광야는 처음에 설명했듯이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라고도 했었고, 또 민족의 역사가 이어질 공간, 근데 이 광야에 지금 눈이 내린다라고 했었지.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순환과 고통을 의미한다고 했었지.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그리고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에서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일단 자기 희생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했었고, 또 현실을 극복하려는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 이 시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는 역시 이육사 시인이 바랬던 민족의 독립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